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독서 기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3학년도, 2022학년도 독서 영역 문제입니다. 문제의 중요도를 기준에 따라 기본 합격권 고득점으로 분류하였고 개론서 내용과 관련성 정도를 일치, 높음, 있음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개론서 내용과 관련성은 사회평론과 영락의 독서 교육론, 그리고 국어 교육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A형 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국어 임용 영역들을 지식과 기능 관점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국어 교육론 기출 문제를 보면 확연하게 지식으로 푸는 문제와 기능으로 푸는 문제가 구분이 됩니다. 기능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읽고 푸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용에서 제가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지문 읽고 푸는 문제들을 지문을 바탕으로 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입니다. 다른 분들이 틀리는 문제를 마치고 이런 문제에서 점수가 나가면 참 슬프죠. 읽고 푼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말이죠.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단순하게 읽고 답을 도출하는 문제와 지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 그리고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해 푸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작성 방법을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1은 독해 능력 수준을 물어봤는데 사실 추론, 비판, 감상, 창의적 독해 등은 언제나 중요한 내용이죠. 작성 방법 2는 독서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독서의 정의적 요인에서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작성 방법 1의 답에 해당하는 나의 근거는 두 번째 문단에 표시한 부분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독서 기능의 독해 질문 부분을 보면 A 학생의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의 수준에 대해서 2015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그대로 활용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답안으로 A 학생은 사실적 독해는 수행 가능하지만 추론적 독해의 수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2는 독서 태도에 대한 지도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 역시 나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나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표시한 부분처럼 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적극적 독자의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예로 독서 모임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뒤에는 글의 난이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 토의나 독서 모임 상황,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답안의 핵심으로 글의 난이도에 대한 것과 교실 전체 수업이 아닌 독서 토의나 독서 모임 상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답안을 작성할 때 답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인용할 수 있으면 인용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학년도 B형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기능, 즉 읽고 푸는 문제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사회평론 독서 교육론에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더라고요. 작성 방법 1을 보겠습니다. 교사 C가 강조하는 읽기 전략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특정 전략의 명칭을 물어볼 경우 발문에서 확실하게 명칭을 물어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읽기 전략의 명칭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략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인지 서술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전략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기본적인 작문 전략처럼 어느 정도 범주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의 명칭을 제시하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사회평론 독서 교육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료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디지털 텍스트 읽기의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디지털 텍스트 읽기는 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텍스트를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텍스트 읽기 절차를 과제 제시하기부터 의사소통하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평가하며 읽기 단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학습자의 비판적 읽기를 강조하여 가르치는 단계이다. 웹사이트 출처와 자료의 신뢰도를 점검하며 적절성을 평가한다.
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 C의 대화 내용에서도 문서의 가치 평가와 문서의 출처 파악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사 C가 강조하는 전략 답안의 키워드로 비판하기 또는 평가하기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좀 더 구체화하여 자료의 출처 파악이나 신뢰도 점검하기 정도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성 방법 2를 보겠습니다. 기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교사 A가 말하는 수업 목표의 측면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동일한 주제를 다룬 여러 인터넷 문서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수업 목표인데, 각각 인터넷 문서들을 별개로 처리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충분히 읽고 풀 수 있는 답안이지만 관련 부분이 독서 교육론에 있습니다. 평가하며 읽기의 다음 단계로 종합하며 읽기가 제시되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를 통합하고 재조직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읽기 전략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반영해서 추가할 점검 항목을 제시하면 제가 작성한 답안처럼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해결할 수 있는 읽기 전략과 관련해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사회평론 독서교육론 39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제가 표시를 했어요. 다음으로 2022학년도 A형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적당히 변별력 있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쉽다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시간도 단축하고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명확히 서술하지 못하면 채점자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여 4점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작성 방법 1의 답안을 생각해보면 화산 지형 글은 화산 지형의 형성, 분포, 모습, 활용 등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집 나열 구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으로는 각각의 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내용의 의미 관계가 독립적이다 또는 긴밀하지 못하다 라는 특징을 제시해도 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의미 관계의 긴밀성이 떨어져 구성력이 약하다 라는 특징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력이 약하다에서 구성력이라는 표현은 글의 내용 간의 결속 관계라고 개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답안을 작성했다면 제가 제시한 답안처럼 두 가지 내용을 다 적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점수를 잘 받아야 하니까요. 작성 방법 2의 답안은 종합 정리를 보면 글의 구조는 비교 대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장점은 의미 관계가 대응되는 쌍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글 이해가 쉽다라는 내용이나 글의 회상에 유리하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처리가 효율적이다, 이해가 쉽다 정도가 영락과 사회평론 독서 교육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임용을 준비할 때 많이들 봤던 책 중에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이란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꼭 봐야 할 책은 아니지만 이 책에서 글의 구조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개론서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답안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2022학년도) B형 4번 문제입니다. 작성 방법 1의 독서 평가는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오는 영역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을 공부해야 하겠지요. 작성 방법 2는 사실적 독해 관련 문제입니다. 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자료를 보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는데요. 사실적 독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어휘 이해, 지시어 접속어 이해, 핵심어 또는 화제 찾기, 중심 내용 파악하기, 전개 방식 파악하기, 글 구조 파악하기, 요약하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기출에 나왔던 주제로 지시어 또는 접속어 이해, 중심 내용 파악하기, 요약하기가 있어요. 중심 내용 파악하기와 요약하기는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예상 가능한 주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1의 A를 보면 관찰법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특징 같은 경우에는 A 부분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생각해서 적어도 됐을 것 같습니다. A를 보면 학생이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읽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밑줄 긋기도 하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읽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라고 답안을 작성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론서에서 답을 찾다 보니 특이하게 최근에 나온 영락이나 사회평론 독서 교육론에는 관찰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고요. 관찰법은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책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분만 가져왔는데 먼저 아랫부분 내용인 학생의 독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를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답안을 적었고 윗부분에 있는 독서 태도와 관심을 파악한다는 것에서 정의적 능력까지 파악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이어서 추가해 적었습니다.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하단에 보면 관찰법의 단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특징을 물어보는 거라 단점을 적어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성 방법 2는 예전 기출문제와 같은 내용을 물어본 것 같아요.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2007학년도 6번 문제와 거의 일치합니다. 문제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작성 방법 2의 답과 관련해서 2번, 3번 문항 결과를 보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이 학생은 글의 앞부분 내용에서만 답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 내부의 위치에 따라 글의 화제나 중심 내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도하면 되겠죠. 문제를 훑어보면 이 학생은 1번 문제도 처음에 위치하는 내용을 주제로 찾았고 진단평가에서는 글의 끝에 위치한 문장을 답으로 적었습니다. 수업 일지에서도 별 고민 없이 아무 구절이나 가져다 쓰는 듯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또 학생이 푼 2번, 3번 문제의 지문은 문화권마다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다르다 정도가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장 내용에 의지해 중심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화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화제나 중심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화제나 중심 내용을 새롭게 구성해야 함을 지도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7학년도 6번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2007학년도 6번 문제는 학생의 답안 수준에 맞는 교사의 지도 사항을 쓰는 문제입니다. 먼저 평가지일의 학생 답안을 보면 학생이 가와 나의 주제를 글의 첫 부분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평가지2의 학생 답안을 보면 나는 주제를 잘 찾았으나 다의 주제를 표면에 나타난 내용을 나열해서 제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상 답안으로 평가지1은 문장의 위치로 주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지도하기 그리고 평가지2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주제를 구성해야 하는 것을 지도하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B형 4번 문제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